이제 행복 수련을 위한 도구로서 안타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타르몬도 마찬가지로 요가 수련법 중에 프라티하라라고 하는 감각제어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안타르라고 하는 뜻은 내면을 뜻하고 모으는 침묵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련법이고요. 이 수련법은 6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행복 명상에 필요한 것으로는 2단계 정도만 수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이제 받아들일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외면으로 향하고 있는 감각을 내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의식 순환을 하고 감각을 인식하는 수련법이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하는 것은 바로 자유연상입니다. 즉 이렇게 이완을 시켜 놓으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가지 내면적인 그 컴플렉스나 또는 여러가지 의식들이 이제 의식세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파사나의 알아차림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가지 그 내면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부정적 컴플렉스나 특히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 자각한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콤플렉스로 악순환이 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긍정적 자아로 변신하기 위한 이러한 그 여러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긍정적 자아로 변신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은 곧 부정성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의식을 전환해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수련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뜨락다카라고 하는 그 수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뜨락다카도 마찬가지로 그 요가 5단계에 해당되는 프라티하라라고 하는 감각지어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뜨락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응시하다라고 하는 말뜻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이제 흘러다니는 그런 에너지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거대한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마음을 긍정적 방향으로 흐르도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바로 이것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로 모아져서 집중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흐트러졌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됐을 때 이제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요것들이 균형이 깨져 있으면 깨진 것을 원상복귀되고 이렇게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바로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와 마음의 항상성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련법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집중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가 있으면 초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거를 응시를 하는 겁니다.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다가 이제 눈이 뻣뻣해지고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면 눈을 감고, 그리고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잔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상을 이제 마음속으로 잘 또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흐릿해지면 눈을 뜨고 다시 들여다보고 응시를 또 계속 하다가 눈물이 나고 피곤해지면 또 다시 눈을 감고 잔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집중 대상은 이 촛불만이 아니라 이제 뭐 스승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명상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 그 부정적 장면을 긍정적 장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수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부정적 콤프레스나
이러한 마음속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제 튀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이제 긍정적 자아로 변신하기 위한 이런 수련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또 행복한 마음에 또 이렇게 내면화되고 행복이 이제 힘이 커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명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 명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근심, 걱정, 번뇌를 줄이기 위한 이 불안 명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긍정 명상, 즉 군하객지 감사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군하객지 감사는 용타 스님이 이제 주창이 돼서 개발해서 책도 내시고 실제 또 동사섭 그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집중 수련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분노에 차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전환해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분노나 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정서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지적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타 스님의 나지사 명상은 수용하기, 즉 군합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이제 객지죠. 이 객지는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래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 있으니 그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보다 나으니 그러하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아들이 50점을 받아갖고 이제 왔어요. 시험을 보고. 그래, 50점을 받았구나 하고 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70점도 아주 낮은 성적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 70점은 좀 문제가 되겠네. 한 뭐 50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점도 낮은 성적은 아니지 않는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돌려서 화가 났던 것을 순간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자, 아내가 시댁을 욕할 경우 그래? 내가 시댁을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시댁에서 명절에서 혼자 명절에 시댁에서 혼자 일을 하고 고생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그러니 화가 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겠지. 그러면 시부모님들에게 대들지 않고 나에게만 화를 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전환하는 이러한 수련법이 바로 나지사 명상이 되겠습니다. 자, 불안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 명상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어떤 불안 심리를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더욱 그러한데, 이럴 때 만약에 무엇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if then 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가 되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조마조마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힘들죠. 절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불안 명상을 하게 되면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편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점으로 돌아오게 마음의 항상성을 회복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